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에 경제 관련 유튜브를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뭐 고이율, 뭐 고물가, 또 뭐 고환율이다 뭐다 해서 장기적인 뭐 경제 불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인지 저희 사무실에도 정리해고를 이제 실시하려는 그런 사업장에서 뭐 회사 측으로부터 문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노조 측에서 문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리해고와 관련된 또 그런 이슈가 사업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리해고를 했던 한 호텔에 대해서 정리해고 자체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정리해고, 즉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경영상 해고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기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존속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 감축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로자들의 어떤 비위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이제 해산 또는 뭐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고, 이런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가 한 4가지 정도를 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규정해 놓고 있는 요건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사의 진지한 노력이 있었는지, 세 번째는 그런 해고 대상자인 근로자를 선정해내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이런 모든 절차나 과정에서는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4가지가 핵심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요건도 모두 사용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겠죠? 물론입니다.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해고의 당 부당을 근로자가 다툰다, 그러면 어떤 해고의 유형이든지 간에 사용자 측에서 그 해고가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경영상 긴박한 필요일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요? 가장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회사가 도산, 부도 이런 상황에 놓였다, 이런 것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현재 닥친 그런 상황만을 놓고 판단했었는데, 최근에는 비록 도산하거나 부도가 난 상황은 아니더라도 장래에 우리가 지금 인원 감축을 하지 않으면 곧 도산이나 아니면 부도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인원 감축의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장래 위험에 대비해서 하는 인원 감축의 경우에도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는 시기는 아무래도 정리해고 당시일 텐데, 정리해고 이후의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요건으로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을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신규 인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러면 그 전에 그런 인원 감축은 돌이켜보면 필요 없었던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요건으로는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이제 제일 흔하고 핵심적인 증거로는 재무제표상의 회계 지표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영업이익이 계속 이렇게 적게나마 발생하고 있다가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든지, 그러면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회사의 경영상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입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그 여부도 정당성 판단에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요즘 여러 기업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명예퇴직 신청,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희망퇴직이니 명예퇴직이니 하는 건데, 그 연령이 30대 후반까지도 많이 내려왔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은 인원을 감축하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조절해서 연장 근로는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조를 나눠서 오전에 하는 근무조, 오후에 하는 근무조 이렇게 근로시간을 좀 나눠서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그 속성을 잘 들여다보면 인원 감축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까지도 다 강구를 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기준이라고 하면 근로자 측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용자가 내세우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자 측의 기준과 사용자 측의 기준을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측의 기준이라고 하면 뭐 연령이라든지 근속 연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사용자 측에서 들고 있는 기준으로는 어떤 근무 성적이라든지 경영 성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기준이든지 간에 주의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남녀 성별을 이유로 그 기준을 구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것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관련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물론입니다. 정리해고도 해고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 즉 30일 이전까지는 해고 예고를 통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정리해고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신고는 의무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견해가 그것을 단순한 훈시 규정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정리해고가 무효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적인 어떤 지도나 감독을 통해서 그런 정리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데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99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10명 이상 그리고 999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10%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리고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을 동시에 정리해고로 삼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고를 한 이후에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따로 있을까요? 정리해고를 했으니까 이제 끝났고 그 이후부터는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리해고도 어쨌거나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해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경영이 다시 회복돼서 정상적인 상황이 됐으면 그 당시에 정리해고됐던 그 정리해고됐던 사람이 맡았던 업무랑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그 해고됐던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근로자가 동의를 해서 계속 근로를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물론 그 근로자가 뭐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그러면 뭐 별개의 문제로 신규 인원을 채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대량 정기해고는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인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보통 기업에서는 기업 결정권의 일환이다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입장이든지 간에 좀 장기적인 법에서 인정하는 뭐 50일 전에 협의하라 이런 기간을 넘어서서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호간 좀 신중하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년을 맞아서 저희 화요일 변호사랑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더 말씀하실 게 있는지 아니야, 그냥 바로 딱